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거칠게 발언 수위를 높여가던 북한이 이틀째 특히 동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도 공식 담화 없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로 파악됩니다. 네, 하지만 북한 매체를 통한 비난 강도는 여전하고 북한의 추가 행동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스티븐 비건 국무부 장관과 비공개로 만나서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남북미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명현 교수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좀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YTN 중계 카메라가 찍은 북한 접경 지역의 모습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파주 통일 전망대에서 본 북한의 선전 마을의 모습입니다. 네. 자, 김명현 교수님, 저곳에 저게 이제 주민들이 사는 지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일부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뭐 이게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좀 잠잠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는 아마 임진강 너머의 북측 마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앞에 지금 농사 짓는 농토도 보이고, 예. 농사 지금 주민들의 모습들이 보이지 예. 않습니까? 네. 아마 작업을 나가는 들로 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예. 동영상만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죠. 아주 그러게요.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예, 봐야 될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우리의 접경 지역에는 사실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 북한의 네네. 지금 저 화면만 봐서는 일단은 네네. 뭐 일상생활과 별다른 바가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네. 아마 파주 쪽에서 자유로에서 보면 북측 마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일상의 모습과 특별한 변화가 없는 아주 일상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북한의 이제 선전 마을의 모습을 제가 잠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 내용과는 달리 군사적으로는 좀 긴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에서는 네네. 개성에 북한 군들이 진주했다라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성에 만약에 북한 군인들이 들어왔다면 소규모 소대급이나 중대급 정도가 우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진이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측에서 총참모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연대급 부대가 들어올 것이다. 예. 그리고 포병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개성공단 그 지역이 전체로 치면 약 2천만 평 정도의 범위를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 현재는 약 한 4, 50만 평 정도가 124개 기업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 2천만 평 안에는 북한의 6사단하고 64사단하고 또 한 개 포병 여단 해서 2개 사단, 1개 여단이 거기에 그 진주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도 개성 문산 축선이 북측의 주력 부대가 내려왔던 곳이기 때문에 예. 전략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 공간이 이제 평화지대가 됐던 곳인데 네. 다시 이제 긴장의 공간으로 바뀌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 아마 연대급 부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북한 군대가 밀집된 형태로 전개되기보다는 연대급이 2천만 평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군인 숫자가 적다라고 봐야 되지만 예. 또 지금의 남북 분위기상으로 보면 연대급 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측을 압박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한 30-40km밖에 되지 않고 있기 예, 예. 때문에 좀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병력이 이제 이동했다라고 전해지고 네네. 있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가요? 북측이 그렇게 예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어. 언제 이제 들어오느냐의 여부인데요. 네. 북측이 그동안 보면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했다고 봐야 네.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어제 오늘은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예. 예. 그래도 북한의 추가적 행동은 예고했던 것은 할 가능성이 높고 또 DMZ 내에 비무장지대 내에 GP의 북측의 그 민경부대원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뭐 충분히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성에 이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우리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북한이 별다르게 수위 높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오늘 노동신문의 일면의 그 스트레이트 기사 중에 중요한 것은 대남 삐라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전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삐라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신문 일면의 모습인데요. 치솟는 격분을 누르지 못하고 있고 청년 학생들이 무차별 삐라 살포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각 대학 또는 학교에서 삐라를 살포하겠다는 그런 결의대회 같은 것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으로 그 삐라를 뿌리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면 바로 삐라 살포 투쟁에 나선다. 이런 그 언급들이 노동신문에 지금 일면을 지금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나 김여정이 나서지 않고 일단 그 민간이 나섭니다.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 총참모부 성명을 보면 북한 군인들이 삐라를 뿌린다는 게 아니고 북한 인민들, 주민들이 뿌리겠다는 것이 이제 그때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북한 내부 결속에 아주 중요한 또 소재로 삐라가 지금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 부분은 아마 삐라 살포는 거의 뭐 북측이 시간의 문제이지 삐라 살포는 뭐 그대로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북측이 무력 충돌이랄지 이런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일 이제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습니다. 보면 어제는 이 연락사무소 폭발은 시작에 불과하다. 연속으로 나올 정의의 폭음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폭음이라는 단어를 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아마 이제 북측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남측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측면도 있고 또 북한의 행동을 보다 극대화시켜서 그것이 국제사회에 한반도가 매우 긴장된 곳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폭음이 뭐 실제 연락사무소 폭파처럼 그렇게 갈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제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요. 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원래 철거를 하는 걸로 북측이 요구를 했고 철거를 해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폭파의 가능성 또 뭐 직접 그 무력 행동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여러 컴퓨터에 대한 남측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해커들이 동원돼서 우리 그 전산 체계를 교란시킨달지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이버 도발도 가능하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력 도발 측면에서는 가장 수위가 높은 걸로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지금 드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거기까지 갈 가능성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SLBM과 핵실험 또 ICBM 발사는 전략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전략 무기라고 봐야 되죠. 남측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SLBM은 거의 100%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행동의 패턴을 보면 철저하게 남측을 겨냥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북한으로서는 감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의 상황이 경제 상황도 나쁘고 또 주민들의 필요 현상도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가 실제 북한에 돌아오는 또 후폭풍은 상당히 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남측을 적극 겨냥하면서 간접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행동을 당분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LBM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북한이 남측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발들 시나리오를 만약에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북측이 지금 총참모부의 성명이나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직접적인 군사적인 남측을 향한 무력 행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도 북측에 있는 시설입니다. 예. 거기에는 남북한의 성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에서 이제 행동을 한 것이고, 금강산 지구에 또 개성단 지구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도 북한 내부 영토에서의 행동입니다. 네. 또 DMZ에서 GP에 북한 군인을 들여보내겠다는 것도 원래 있었던 그 군인들이 네.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네. 남측과 직접 충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또 서해상에서도 마찬가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의 행동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선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네.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제한된 범위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수위 돼요. 조절을 하고 있다. 근데 뭐 직접적인 무력 도발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네네. 이미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그렇습니다. 위반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습니다. 백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9.19 군사합의를 상당 부분 훼손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9.19 군사합의를 다 깨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 또는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를 많은 부분 지금 훼손을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또 미국이나 중국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네. 북한의 행동이 이제 그 다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 수준에서 자제되고 정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지금 그 대결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이 흐름 자체를 빨리 열기를 시키면서 흐름 자체를 좀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앞서서 이제 SLBM 이제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네네. 함흥 쪽으로 가는 게 이제 포착이 되면서 네네네. 이게 SLBM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네네. 이제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아직은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함흥에 비행장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원산 함흥 쪽에 이제 북한의 비행장이 동부 쪽에는 있는데, 만약에 갔더라면 그 비행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을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네, 그건 없고요. 뭐 그렇죠. 저 예. 확실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간다고 해서 곧 뭐 SLBM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최근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원산 간마 비행장에서 또 원산 지역에서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예, 예, 이제 예.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때 네네. 그랬는데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꼭 SLBM 때문에 간다 이렇게 확정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또 현지 지도나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평양을 좀 피해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함흥 부근에 그 심포 조선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잠수함이 건조 중이잖아요. 네네. 그 관련 있는 거라고 일단 추측이 될 것 같은데. 뭐 심포 조선소에서 이제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잠수함이 과거에 거기서 건조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SLBM 수준이 완성도가 100%까지 와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곧 그것이 SLBM을 예를 들면 실험을 하는 그런 정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SLBM 발사가 돼서 전력화된 SLBM을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연성들 또는 이제 북측이 그런 무력 시의 그 실제 행동보다는 우리가 SLBM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잠수함을 지금 큰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SLBM을 ICBM 정도 급에서 쏘는 이런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아직은 그 단계를 그렇게 아주 위협적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은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북한이 미국보다는 일단 우리를 공격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뭐 앞서 뭐 북한에서 이미 선포를 한 그런 공격 대상들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사이버 공격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네네. 북한의 현재 사이버 공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능력은 이제 꽤 높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제 사이버전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컴퓨터나 또는 사이버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은 인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도 했었고 또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이버 부분이 북한에서 또는 컴퓨터나 이쪽이 많이 진전이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이버 능력을 키워온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그런 부대들도 지금 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측이 만약에 이제 그 남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사이버전을 벌인다면 네. 그것은 이제 총성은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또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또 충실히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해킹에 예. 대비해서 이제 보안 수준을 좀 높여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선거 시스템을 해킹해서 뭔가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근데 앞서 네. 보면 교수님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의 이제 선거 시스템이 전산화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 미국은 예. 이제 각 주별로 선거를 치르고 거기에서 대의원들을 뽑아서 대의원이 이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미국 전산망에 북한이 들어가려고 할 생각은 뭐 계속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현재로서는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지난번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네네. 러시아에서 뭐 해킹도 하고 뭐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가능성은 뭐 얼마든지 있는 건 아니겠 물론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북한이 해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어하는 쪽보다는 뚫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 뭐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그런 정도까지 그 상황 자체를 확산시키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북한도 상당한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북한이 갈 수 있느냐의 부분은 북한도 매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북한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외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저는 오리라고 보는데 예. 그렇게 보면 북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북한은 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잠잠한 상황인데요. 지금 좀 눈에 띄는 것이 그 우리 측에서는 지금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이건 청와대에서 특사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은 네네. 움직임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특사라고 한다면 대통령 서신을 갖고 가거나 또는 구두 발언을 갖고 가거나 그런 정도가 되어야 이제 특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그 내용들을 갖고 이동 본부장이 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한반도 문제의 불안정성, 긴장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북 관계에서 지금의 그 여지들을 좀 열어놓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유엔 제재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예방 협력이나 또는 보건 협력 또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제재 완화나 해제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야만 또 남북 관계에서 지금의 긴장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동 본부장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요. 잠시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낸 사표를 수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앞서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분위기 쇄신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로 본다고 밝히면서 그제 아침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지연해 왔었는데 오늘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자, 예. 김영현 교수님, 자 네. 통일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되는데요. 이제 지금 악화된 남북 관계에서 이 통일부 장관이 한 역할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비난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표 수리가 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어쨌든 이제 김현철 장관께서는 지금의 국면에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역시 이제 그 지금의 남북 관계 현 상황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표라고 봐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사표 이 과정에서
북측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네.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북한이 지금 계속 대남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행동으로 당분간 갈 가능성이 워낙 높다. 뭐 이런 점에서는 좀 더 상황 봐야 되겠지만 네. 북한의 행동은 그동안 예고해왔던 것들은 앞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북한의 반발은 그러면 우리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언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한반도 정세나 또 남관계 또 전반적인 북한의 강경 드라이브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외교안보 라인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그 사태를 그 정리하는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윤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남북관계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